Thank you for the introduction.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를 이미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주제를 다룬 다른 회의에서 만나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쩌면 오늘 1세션에서 답이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엄청난 도전 과제가 해운에서의 탈탄소화에서 등장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무탄소 연료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3배에서 6배가 될 수도 있고 부피는 또 더 크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부식성이 있는 연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해운 스타일과 또 선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분명히 디지털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노르웨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세계 최대 액화 바이오가스 생산 기지입니다. 하루 25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원재료는 제지업계 또 농업계에서 나온 재료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대형 컨테이너선의 연료 소모량을 보시면 하루에 LNG 150톤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지 6곳은 있어야지 단 한 척의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배터리 시스템 또 새로운 운송 수단들에다가 또 대안 연료료, 대안 기기들까지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버기븐호 기억나시겠지만 이때에 정말 많은 화물이 적체가 되었습니다. 홍해에서 굉장히 적체가 되어서 공급 대란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LB가 같은 항이 다 멈춰버렸고 또 승선했던 선원들이 하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디지털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지언정 이 문제를 피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파급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휴대폰 업계에서 있었던 그러한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모든 종이 문서를 디지털 양식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돈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돈이 더 들겠죠. 저장 공간이라든지 종이는 좀 덜 들겠지만 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표준이 있다면 이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종이 문서를 디지털로 전환을 했다면 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자동화입니다. 대부분 인하우스겠지만 기관 간에도 이루어지는데요. 또 이렇게 표준이 있다면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표준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당사자 간에 전송을 하고 또 이러한 정보의 모델들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런 방식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다면 훨씬 쉽게 어떤 차질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비즈니스 모델들이 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은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 생각에는 디지털 전환을 해운업에서 하려면 표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휴대폰 업계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반에
스마트폰, 오늘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모두 다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플랫폼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엄청난 시장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시장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해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 교역에 쓰이고 있는 그러한 뭐 100톤급 이상의 선박은 96,000척 정도가 되고 더 작은 것까지 합치면 15만 척에 가깝겠지만 각각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선박마다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박을 건조하는데도 1, 2년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시스템이 서로 다 다릅니다. 여기서도 표준화를 해서 이 전체적인 여러 플랫폼의 다변성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해운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선박이 전 세계로 운항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내에서의 표준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통신을 항만과 예를 들어서 부산과 하는 방식이 동일한 커뮤니케이션을 싱가포르나 로테르담에서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면 도움이 안 됩니다. 프로토콜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해상 싱글 윈도우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모든 서명국이 전자해양 싱글 윈도우를 두도록 하고 있고 2024년 1월 1일부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표준이 있지만 관련된 표준이 이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게 꼭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괜찮습니다.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지역 어떤 표준을 이렇게 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적인 표준을 필요로 합니다. 로이즈 성급에 따르면 8,000개의 국제 항만 지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각자 다른 표준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사양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할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주 탄탄하고 서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그런 기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IMO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FAL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가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닙니다만 데이터 조화 전문가 그룹을 설립을 했고 IMO 해설서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정보 교환을 육지와 선박 간에 할 수 있는 통신 방식의 해설서이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IMO와 UNECE, UN 유럽경제위원회 그 표준 개발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국제표준기구 ISO, IMO 간의 협력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정부의 데이터 교환을 이제 IMO가 담당을 한다면 UNECE는 무역 관련 그리고 또 해운 관련해서는 WCO 등이 담당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들이 해상 싱글 윈도우에서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고 FAL 협약을 그래서 체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동의 레퍼런스 모델을 개발을 해서 각 표준과 매핑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ISO 표준을 선택하건 어떤 것들을 선택하건 시멘틱적으로 서로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IMO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업데이트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여러 개의 대형 기구들, 빔코도 있고 국제 항만협회, ISO, GS1, DCSA 등등이 함께 하면서 데이터 모델을 보다 확장해서
항만과 선박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쓰이는 기술들을 다 연결을 하기로 하였고 좀 정시 선박 도착을 위한 노력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항만에서 어떤 국제 기준을 따르도록 어떤 표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IMO의 어떤 기준은 하나의 레퍼런스일 뿐 그것이 표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ISO 모델을 만약에 볼라 아이디라든지 또 이러한 것들을 쓴다면 그 위치 정보나 이러한 것들과도 함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퍼런스 모델로서 개별적인 표준에 매핑을 해서 여러 도메인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발전 양상이고 해운 분야에서 표준 노력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좀 긴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디지털 담당을 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워킹그룹에 함께 할 그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토콜들이 최소한 기존의 표준과 좀 잘 호환이 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신뢰입니다.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정시 도착을 위한 프로세스를 표준화를 하려면 이것을 어떤 자동화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 확인하는 과정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컴퓨터는 진본성과 무결성을 데이터에 대해서 잘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서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정보 교환을 위해서 또 자동화 시스템들이 또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박들은 갈수록 디지털 정보 교환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제적으로 공인이 되어야 합니다. IMO에서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프라이빗 퍼블릭 키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퍼블릭 키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IMO 등이 주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적으로 공인이 되는 디지털 증서를 정보 교환을 위해서 발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FAL 협약의 일환으로서 포함이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쉽게 이러한 디지털 서명을 국제적으로 공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ISO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ISO의 이런 버전의 해상 싱글 윈도우 버전에 대해서 ISO 28005 시리즈로서 개발하고 있고 파트 1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메시지 전송 프로토콜 페이로드와 무관한 전송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또 그 이후로도 정보 교환을 해양 부분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표준화가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아마 오늘 아침에도 강조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연료라든지 또 다양한 어떤 움직임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탈탄소화를 위해서 그리고 보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국제 표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업 분야는 10만 척 정도의 선박이 있는데 60억 정도의 전 세계 인구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국제 표준이 필요하고 디지털 전환이 잘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표준을 위해서 국제 협력과 조율 또한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해운 분야는 아주 작은 분야이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 자신만의 사양과 표준을 개발해서는 안 되고 정말 조율을 해야 하고 협력도 필요합니다. 제가 회의에 참여를 하면 늘 같은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업계입니다. 디지털 서명 역시 우리가 필요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려를 해야 하고 여기서도 역시 국제적으로 합의를 하고 표준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ISO 28005 개발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참조고가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